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49 가보을미기역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심화로 일단 놓고 봤을 때는 출제율이 앞에 방금 연결됐던 동학농민운동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가 나오게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좀 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틀리라고 출제진들이 내고 싶을 때 자주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절 만났습니다. 그런 거 넘어가지 않아요. 바로 맞출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가보개혁부터 들어갈 건데요. 1차 가보개혁의 여기 뭐 개혁의 내용을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지겹지만 또 복습 들어갑니다. 판서로 따라오시면요. 우리는 앞에서 흥성대원군의 국내 국외정치 10년을 바꿔요. 최익현의 상소로 하야를 합니다. 그러자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 체결됐고요. 그리고 1차, 2차 수신사, 특히 김홍집의 조선 책략, 그리고 통하리라 통리기무함을 설치하면서 개화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모군란이 일어났고요. 또 개화의 속도를 놓고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까지 봤어요. 그리고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사이에 10년이란 시간차 갭이 있었고요. 여기 사이에 바로 청해내정간섭 강화, 그리고 친러 정책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전령, 그리고 한반도 중립파론의 6.1준 부들러, 그리고 1차, 2차 동학농민운동, 고부밀란 1차 동학농민운동, 백상봉기, 황토현, 황용천, 전주성점령, 전주화약, 집강소 설치, 교정청 설치, 그리고 폐정개혁안, 그리고 나서 일본의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일본의 청일전쟁, 그리고 경복궁 무단점령, 오늘 지금 배워야 되는 1차 가보개혁, 그리고 2차 동학농민운동, 우금치, 논산에 모여서 우금치,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 경복궁을 무단점령하고 나서 일본이 시켜서 강제로 했던 바로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1차, 2차, 3차 가보개혁 중에 출제율이 가장 높은 건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일본이요. 기억나세요? 교정청이라는 정부가 만든 기구를 없애고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 개혁의 리더 역할을 했던 게 누구냐면 2차 수신사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던 김홍집, 고종의 오른팔이자 개화의 원로입니다. 김홍집을 전면에 내세우고 1차 가보개혁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흥성대원군이 등장을 해요. 선생님, 아니 흥성대원군은 무슨 여러분들 불사신입니까? 불사신 불사조가 아니라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만날 때 딱 3번 등장을 해요. 흥성대원군의 국내 국외정치 10년, 그리고 이모군란 때 아버지가 위기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 고종의 요청을 받아서 잠깐 재집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등장하는 게 1차 가보개혁대입니다. 일본이 흥성대원군을 전면에 내세워요. 왜?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당연히 조선의 백성들의 반응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흥성대원군을 전면에 내세워서 얼핏 보면은 흥성대원군이 정치를 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 민들을 위한 정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실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건 군국기무처를 통해서 모든 걸 그냥 알아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비주얼 담당입니다. 자, 그러면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차 가보개혁을 실행에 옮기는데 이거를 주도한 세력이 중요해요. 고종과 명성황후와 그리고 옹건개화파가 이 개혁을 주도하는 거예요. 왜? 집권 세력이니까. 근데 정말 특이하게도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정치인들은 센스쟁입니다.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가 위기에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눈물 흘리기.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글쎄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또 정치인들만큼 눈물을 잘 흘리는 또 직종도 찾아보기 힘들기도 합니다. 맞죠? 그것처럼 정치인들은 일단 자기가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땐 저런 사람도 무슨 정치를 하지만 그 자리 절대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요. 일단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알아요. 만약에 그 전에 급진개혁파가 요구했었던 갑신정변 때 그 개혁들 플러스 그리고
동학 농민군들이 주장했던 개혁들,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라가 아예 뒤집힐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고종과 온건개화파가 주도를 하지만 급진개화파와 동학농민운동이 주장했던 개혁이 반영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고, 그리고 이게 또 그 개혁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둘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급진개화파든 동학농민운동이든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었습니다. 드디어 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드디어 신분이 같아집니다. 이걸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는 1894년도에 와서 드디어 신분제가 사라집니다. 가보개혁 문제가 나올 때 분명히 개혁의 내용을 통째로 다 던져놔요.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국기무처에서 주도하였다 찾으면 정답. 급진개화파와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주장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찾으면 정답. 또는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거 보세요. 신분제를 폐지했으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신분제에 맞춰서 시험을 치는 과거제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과거제도 같이 원플원 같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일본이 조선을 먹을 수 있다고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의 연호 대신에 우리는 개국기년이라 그래서 우리의 독자적인 연호를 쓰게끔 합니다. 그리고 is king, 왕이 있고요. 기억나세요? 왕 아래에 명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영감탱이가 정책을 만들었던 의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의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내면 실무로 옮기는 육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가보개혁 때 새로운 정치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국내부예요. 국내부. 국내부의 일을 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의 일이 과거에는 왕의 일이에요. 왕의 일이 국가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메가 히트를 쳤던 영화의 광해를 보시게 되면 이병헌이 광해 역할을 맡으면서 똥을 쌀 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왕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비다.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싸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하,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쌌다 들었습니다. 어떡합니까?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국내부. 이제 왕이 똥을 싸든 왕이 편식을 하든 그런 거는 국가의 일이 아니다. 국내부의 일은 국내부라는 부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면서 이걸 뿅 떼놓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차 가보개혁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6조를 팔아문이라는 형태로 또 떼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나세요? 동학농민운동 세력들이 주장했던 개혁들은 정말 솔직담백했잖아요. 농민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다라는 게 꼼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담백하게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 딱딱딱 뭔지를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반영이 돼요. 요게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나 선지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던 게 바로 또 1차 가보개혁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끝났습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개국기년 샤란샤란 꿀랑꿍 국내부가 어쩌고 과부 재가 허용 과거제 신분제 동시에 다 던져놔요. 다음과 같은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국기무처 2개 내용이 들어갔다. 김홍직과 흥성대원군이 어쨌든 전개를 하였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일본의 개혁 요구에 의해서 여기 군국기무처에서 주도를 했다라는 거고 김홍직 내갑이고 흥성대원군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요걸 또 알아야 돼요. 지금 청일전쟁 도중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청일전쟁 도중에 1차 가보개혁과 2차 동학농민운동이 세 가지 사건이 동시간대 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하기 바빠요. 청일전쟁도 해야 되죠. 동학농민운동도 진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본이 하라고는 시켰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재나 교과서에서는 비록 일본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하게 됐지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온건개화파가 주도를 하고 군국기무처가 주도를 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온건개화파가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급진개화파와 동학농민운동 세력이 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었다라는 거고 중국 연호 대신에 우리는 개국 또는 개국기년이라는 연호를 그 다음에 국내부를 설치를 했고요. 6조 대신에 팔아문 그리고 중요한 거 신분제가 사라지니까 과거제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과부의 재가 허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심화의 심한데 국가 재정의 일원화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 급진계합화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예전에 재정의 일원화를 위해서 호조라는 기구를 만들겠다. 비록 3일 천하로 끝날 생각 못했겠죠. 여기는 탁지야문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받는 기구가 너무 여러 가지인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돈이 자꾸 옆으로 새겠죠. 비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심플하게 모든 재정을 관할하는 딱 한 군데로 딱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탁지야문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제 세금을 돈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것만큼 은을 찍어내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비율을. 그래서 돈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끔. 이게 1차 가보개혁 때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질은 치진 않고요. 제가 별표를 친 것들이 제시문에 들어가고 정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료 보시면 개국. 조혼 언금하고 막 혼인하고 그 과부 재혼하는 것을 요거 통째로 던지는 거야. 그래놓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차 가보개혁 내용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가보개혁이고 여기 내용이랑 또 보시면은 또 개혁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2차 가보개혁이 아마 가보개혁 중에서는 출제율이 가장 떨어져요. 잡아보겠습니다. 판서로 갑니다. 가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좀 지울게요. 어디까지 봤냐면 여기 1차 가보개혁 때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1차 가보개혁은 청일전쟁이 스타트 됐는 중이잖아요. ING. 그리고 이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요. 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아요. 승기를 잡고 나서 얘들이 개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쓱 봤더니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마음에 1도 안 들어. 정말 바빠서 알아서 하라고 맡겨놨더니 정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 다시 하란 말이야. 다시 하라고 했던 게 바로 2차 가보개혁입니다.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 일단 계속 김홍집이 또 주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집이 아치는 고종이 아끼는 오른팔이자 개화의 1세대예요. 1세대. 그리고 앞에 있었던 흥성대원군은 하야합니다. 또 쫓겨나요. 사라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흥성대원군은 더 이상 우리가 만나는 시험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굴 내세우냐면 박영효라는 인물을 내세워요. 선생님 이름이 좀 신속한데요? 맞습니다. 급진괴합파로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고 실패로 끝난 후에 일본으로 망명을 갔던 그 인물이에요. 일본에서는 박영효를 내세웁니다. 왜? 친일파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아는 그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인을 롤모델로 했던 급진개혁파잖아요. 그러면 박영효를 개혁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일본식 스타일대로 개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영효를 전면에 내세웠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는 게 바로 2차 가보개혁인데 중요한 거는 1차 때 있었던 군국기무처 있죠. 이거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 가보개혁 때 정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군국기무처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2차 때는 없었고 1차 가보개혁에서만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군국기무처 사진이 있어요. 사진 던지고 군국기무처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1차 가보개혁인 걸 알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왜? 2차 때부터는 군국기무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뭘 발표하냐? 고종임금에게 압박을 가해서요. 고종임금께서 뭘 발표하냐면 홍범 14조라는 걸 발표를 해요. 우리 조선은 앞으로 널리 홍홍홍홍홍 규범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라는 14가지 조항을 널리 알립니다. 홍범 14조를 반포해요. 그리고 또 이때 고종임금이 발표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나와요. 2차 가보개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단독으로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반포를 합니다. 딱 봐도 뭐와 관련 있습니까? 교육과 관련 있어 보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학교도 만들고 학생들도 길러낼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세팅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근대 학교를 만들려면 일단 누가 필요해요? 학교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어서 지금의 교육대학원 교육학교죠. 교육과죠.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을 길러냅니다. 그걸 바탕으로 소학교, 중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재는 뭘 쓰고 선생님은 시험을 뭘 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바로 교육 입국 조서 반포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한성 사범학교, 한성 소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를 막 만들고 샤나샤나 꿀랑꿍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탐구 활동을 옳은 것은 교육 입국 조서 반포의 내용을 알아본다. 그러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2차 가보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더 잡자라면 의정부 아까 있었잖아요. 의정부에 기억나세요? 의정부의 국내부를 만든 게 1차 가보 개혁 때였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 의정부 대신에 이제는 내각제로 바뀝니다. 2차 가보 개혁 때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의정부 밑에 있던 6조가 8아문으로 1차 가보 개혁 때 바뀌었잖아요. 이게 다시 7부로 바뀝니다. 끝났습니다. PPT로 갑니다. 지우고요. 여기 이렇게 남겨두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가보개혁 2차인데요. 여기 보시면 같은 해예요. 94년 몇 달 차입니다. 승기를 잡고 나서 흥성대원군 쫓아내고 군국기무치 없애고 다시 합니다. 이때 홍지비 아찌와 박영효 연립 내각이고요. 박영효가 주도를 해요. 그리고 이때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대신에 내각제로, 8아문 대신에 다시 7부로. 그 다음에 여기는 1차 가보개혁이 좀 큰 틀에서 굵직굵직한 게 들어간다면 2차 가보개혁은 좀 촘촘한 편이에요. 지방을 건드리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방 간의 권한 누구냐면 사또가 힘이 너무 강하니까 얘의 힘을 약화시키고 전국이 8도로 덩어리가 컸습니다. 한 개 도 밑에 소속된 덩어리가 컸는데 그거를 잘게 쪼개낸 거예요. 23부로. 그리고 모든 부목군현 이런 것들을 다 군으로 통일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했다라는 거. 여기는 원래 지방 간 사또가 춘향아 술 한잔 따라봐라. 실사옵니다. 당장 쟤를 하옥시켜라. 재판권 사법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분리시킵니다. 지방간에서 떼버리는 거예요. 지방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유기전, 상류국 폐지 넘어가셔도 되고요.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사범학교, 소학교, 외국학교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교재를 뭘 쓰고 학생 몇 명 이런 걸 세팅을 했다라는 거. 이게 오히려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큰 틀에서 홍범 14조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요것만 기억하시면 퍼펙트한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범 14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쭉쭉쭉쭉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입국, 조서 반포입니다. 이거는 통째로 던진 적이 있어요. 다음 정책 이후에 뭐 볼 수 있는 또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사범학교, 소학교, 뭐 중학교 이거 찾으면 정답인 거고요. 설립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입니다. 판소로 가볼게요. 자, 옆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는 지금 뭘 봤냐면요. 2차 가보개혁은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일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승리를 거둡니다. 대박 사건이에요. 정확하게는 100년 전의 복수, 임진왜란 때 복수를 그리고 가까이는 10년 전 그 갑신정변 때 외교 대사관이 불탔던 그 복수를 드디어 해낸 겁니다. 청일전쟁의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의 영토였던 시모노세키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이렇게 싸운 이유가 뭐예요? 일본은 청나라 너 이제 졌잖아. 조선의 손떼, 조선의 손떼입니다. 일본이 이제 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한테 막대한 배상금을 뜯어갑니다. 그리고 또 청나라로부터 땅을 뺏어가요. 이 땅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식민지로 들어간 나라가 됩니다. 바로 타이완, 대만이에요. 대만은 우리보다 식민지가 먼저 됩니다. 일본에게. 그리고 이때 청나라로부터 특히 뜯어가려고 했던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라오뚱반도입니다. 이 라오뚱반도를 일본이 또 뜯어가려고 했는데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blue eye. 푸른 눈을 가진 러시아 형님. 러시아 형님이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프랑스, 독일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일본아, 많이 묻다 아이가. 이 라오뚱반도 가져가는 건 아니지. 돌려줘라. 청나라에게 돌려줘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 개 나라가 일본에게 간섭을 했다라는 삼국 간섭입니다. 이 삼국 간섭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굴욕적이냐 먹은 걸 우엑 다 토해버립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또 개굴욕이에요. 왜? 뺏었는데 지금 얘들 협박이 못 이고 다시 돌려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만약에 1대1로 싸우게 되면은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100% 진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 독일을 끌고 들어왔잖아요. 얘들 세 나라를 상대한다. 이거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또 굴욕을 참고 러시아 말을 듣고 라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줘요. 근데 일본이 정말 대단한 민족이긴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 당한 굴욕을 또 10년 후에 복수를 해요. 그게 바로 10년 후에 1894년 청일전쟁, 10년 후였던 1904년 러일전쟁입니다. 이때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배상금을요. 일본 1년치 예산 곱하기 3, 4, 한 3년치, 4년치 예산을 뜯어내요. 배상금으로. 이 뜯어난 돈의 60%, 70%를 국방비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후에 러시아를 또 잡아뜨리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개굴욕을 당합니다. 이렇게 굴욕을 당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그거를 우리의 명성황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명성황후의 내구조 속의 1순위는 무조건 권력 유지입니다.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때 위기 때마다 청나라에게 할품이를 요청했잖아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오빠,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일본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난 누구 이제 기대되는 거지? 러시아 오빠. 러시아가 코를 힝 풀어보니 일본이 찍소리 못한다. 오빠 사랑해요 오빠. 러시아랑 친하게 또 지내려 갑니다. 칠러 정책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본이 또 어떻게 될까요? 짜증이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정말 고생해서 청일전쟁 승리를 거두고 조선 먹는데 청나라를 떼놨는데 지금 조선 자체가 지금 러시아랑 붙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엄청난 무리수가 나오죠. 일본은 사무라이, 무사를 투입시킵니다. 자객, 낭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죽여버립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됐다라는 을미사변입니다. 을미년에 일어났다라는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을미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는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 나서 다시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지겠죠. 그리고 일본이 강압적으로 했던 개혁이 바로 3차 가보 개혁이자 이거를 을미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쭈루룩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을미사변이 터지고 죽여놓고 주도권 틀어지고 개혁을 지멋대로는 을미개혁. 이거를 똑같은 말로 3차 가보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을미개혁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개혁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머리빨이에요. 머리빨. 자, 이때 단발령이라는 거를 실행에 옮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털을 자르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자, 여러분들 남자는 머리빨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엑소, 그럴 리가 없겠지만 멤버 전원이 원형 탈모가 걸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은퇴입니다. 은퇴예요. 끝입니다. 그처럼 아름다운 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무슨 빨? 머리빨. 남자는 머리빨. 이 머리털을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납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또 아름다운 미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돼요. 태양력을 시행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왜? 얼굴이 타요. 주근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태양력. 아름다운 미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 서양의 날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양력, 음력 하잖아요. 그 양력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서양에 똑같이 날짜를 맞추다 보니
뜬금없지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11월 달에 갑자기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겠죠. 왜? 12월 달에 제사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갑자기 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래서 그냥 음력으로 다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음력 설이니 양력 설이니 뭐 음력 제사니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1차 가보개혁 때 개국기년이라는 연호를 썼더라면 이때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때 기억나십니까? 갑신정변 때 불탔던 우체국 다시 오픈해서 우체 사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을미사병과 을미개혁이 바탕이 돼서 일어난 게 나중에 의병으로 다시 배우겠지만 을미의병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원래 제 강의 스타일대로 가면 을미의병은 지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의병은 근데 뒤로 에듀윌 교재 편지상 따로 빼놨기 때문에 뒤에 다시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하게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름다운 미미미미 을미사병 그리고 주도권 틀어주고 다시 을미개혁.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요거 두 개 개혁이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맞서서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을미년에 뭐냐? 어디 감히 니들이 조선의 국모를 죽여? 이 위정척사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감히 니들이 일본 놈들 니들이 뭔데 우리 조상님이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르라고 우리 부모의 머리털 물려주신 머리털을 자르라는 거는 내 목을 자르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서 최익현 선생님 도끼를 들고 고종에 갑니다. 궁궐로. 전하 머리털을 자를 바에는 이 도끼로 제 목을 치십시오. 강렬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을미사변이 배경이 돼서 일어난 게 바로 을미의병. 을미개혁 안에서도 뭐가? 단발령이 배경이 돼서 일어난 게 바로 을미의병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을미사변 샤랑샤랑 꿀랑꿍 조선의 국모를 죽이고 의병 밑줄 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을미의병이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또 단발령이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또 단발령 머리털을 자르라 샤랑샤랑 꿀랑꿍 거기에 저항해서 의병 밑줄 짝. 다음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을미사변이 계기가 되었다 찾으면 정답. 을미의병이 배경이 되었다 찾으면 정답. 이런 의병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고종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일본이 조선의 국모 자기 와이프 명성황후 죽인 거 심증 100%입니다. 물증이 없어요. 여러분들로 치면은 오늘 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던지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런 젠장 빌어먹을 손가락을 던지고 있어요. 다리를 던지고 있어요. 사람 팔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 살인마! 오! 신고를 했습니다. 비보 경찰이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와서 봤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이런 젠장. 분명히 내가 던지는 거 봤는데 증거가 없대요. 다리고 팔이고 뭐 아무것도 없대요. 내가 내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경찰이 집을 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꼭이요 아침 해가 밝았어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출근하게 나왔는데 옆집 아저씨가 꽃에 이렇게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 학생, 어머 청년, 어머 출근하나 봐, 학교 가나 봐, 잘 갔다 와요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있어요. 행복해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릴 거예요. 고종은 그러자 모든 걸 파토내고 도망갑니다. 아간 모든 걸 파토내고 하늘로 도망가요. 아간 파천 어디로? 조선에 있었던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틀어지면서 을미개혁은 올 스톱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고종 임금은 을미의병에게 편지를 써요. 야 의병아 너무 고맙다. 아하. 근데 니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고 죽은 내 와이프가 돌아오지 않아. 그리고 나 아간파천 나 모든 거 파토내고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갔어. 이제 을미개혁 스톱 났어. 머리털 안 잘라도 돼. 해산해? 아하. 해산해버립니다. 고종의 공고 해산 공고 조칙으로 해산 자진 해산했던 게 바로 을미의병이다라는 거. 그리고 을미의병은 우리가 앞에서 뒤에서 의병을 2개를 더 배울 거예요. 3번의 의병 중에 의병의 시작기 첫 번째 스타트다라는 거. 그래서 소규모로 의병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흐름으로 문제를 내요. 어떻게 흐름으로 문제를 내냐면 자 시모노세키 샤나샤랑 꿀랑꿍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서 라오트 관도를 일본이 패탄냈대요. 그래놓고 다음 사건 이후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이후에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정답 되겠죠. 을미개혁이 시행되었다 정답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을미의병이 일어났다. 이거 이유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정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간파천이 고종이 단행하였다. 이거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 직후의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을미사변 터지거나 을미개혁 얘기를 할 때 이거 이후에 볼 수 있는 거. 을미사변을 기준점으로 두면은 을미개혁과 을미의병과 아간파천이 정답이 되는 거고, 을미개혁 사로 여기 개혁 내용 던져놓고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했을 때는 을미개혁 내용 찾으면 되는 거고, 이거 이후를 했을 때는 을미의병과 아간파천이 또 정답이 되겠죠. 시간 순서 흐름대로 해서 장난질을 치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PPT로 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 청일전쟁 때 일본이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 라오 동반도 뱉어냅니다. 그걸 봤던 고종과 명성황후, 러시아가 짱이네. 친러 정책. 그러자 일본 세력이 위축되고 박영효가 실각되자 승부수를 던진 게 바로 을미사변. 아름다운 미미미 명성황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틀어줬던 을미개혁. 또 기몽집이에요. 선생님, 기몽집은 왜 계속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종의 오른팔이자 개화의 원조 원로 1세대입니다. 그리고 내용 여기 보시면은 건양이란 연호, 그리고 군대를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총두법이니 우편사무 다시 시작하고요. 교육 입구 조서에 따라서 한성사범학교는 그 전에 만들었고 소학교를 이제 만듭니다. 초등학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 태양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아간파천으로 중단되고 단발령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단발령 씨 머리를 깎고 샤랑샤랑 꿀랑꿍. 을미개혁.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요거 주고 을미개혁 사료를 주고 다음 같은 개혁이 일어났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연표에서. 그러면 삼국간섭. 그리고 어떻게 여기 아간파천. 요 사이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서 흐름을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연표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을미의병. 여기는 나중에 의병으로 단독으로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배경이 되었고 유인석, 이송 같은 인물들이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인석은 주도했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간파천 이후에 단발령 날라가고 그 다음에 고종의 해산 조칙으로 흩어졌다라는 거. 남은 장당들은 활빈당이라는 곳에 합류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을사의병에 등장하고 요거는 의병 때 가서 다시 잡아드릴게요. 네. 그리고 성과. 성과는 1차 갑오개혁은 갑신정변 동아노미운동 내용이 반영됐죠. 그리고 한 개는 일본에서 추진이 된 거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위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소리는 이번 챕터 끝냈고요. 저는 또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